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전투 효율을 200% 올려줄 파티를 짜는 원리와 운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티 구성은 3가지를 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특성입니다. 특성은 강공, 격파, 이상, 지원까지 4가지가 있습니다. 특성마다 역할이 다 다른데요. 먼저 강공은 메인 딜러입니다. 캐릭터의 스탯에 색으로 표시된 게 있는데요. 이게 그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스탯이라는 뜻입니다. 강공 특성 캐릭들은 딜이 중요하니까 모두 치명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격파는 상대를 그로기 시키는데 특화된 포지션입니다. 몬스터의 체력바 오른쪽에 숫자가 표기되는데요. 이게 100이 되면 몬스터가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몬스터를 그로기 시키면 몬스터의 행동이 멈추고 가하는 피해율이 증가합니다. 피해 증가율은 몬스터가 그로기 됐을 때 아래쪽에 표기가 됩니다. 충격력 스탯이 높을수록 그로기가 더 잘 쌓이기 때문에 격파 캐릭들은 충격력 수치에 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쉽게 얘기하면 버퍼입니다. 아군의 공격력을 올려주거나 적의 방어력을 깎는 역할을 하죠. 이상은 상대를 속성 이상 상태로 만드는데 특화된 포지션입니다. 속성 이상 정도는 몬스터 옆에 동그라미로 표시되는데요. 저 동그라미가 모두 차면 속성 이상 상태가 되면서 속성에 따른 특정 효과가 생깁니다. 전기는 상대를 감전 상태로 만드는데 이때 공격하면 간헐적으로 전기 피해를 줍니다. 불은 연소 효과가 발동되어 지속적으로 불 속성 피해를 줍니다. 도트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음은 상대를 빙결시키고 서리빨 효과를 부여하는데요. 서리빨 효과는 적이 받는 치명타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빙결일 때 공격을 가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빙결이 풀리면서 쇠빙이라는 딜을 받습니다. 에테르는 타깃이 공격받을 때 에테르 피해를 추가로 줍니다. 전기와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는 강타딜을 주면서 그로기 수치를 증가시키는 위축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위축 효과가 그로기 수치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로 영향이 없더라고요. 이 모든 속성 이상 효과들은 약 10초 정도 지속됩니다. 불속성이라면 연소 효과 도트딜이 10초 동안 들어가는 거죠. 이상 캐릭터들의 주요 스탯은 이상 마스터리인데요. 이상 마스터리가 높으면 속성 이상으로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그 위에 이상 장악력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높으면 속성 이상 수치가 더 빨리 찹니다. 이상 캐릭터들은 이상 장악력과 이상 마스터리 스탯이 높기 때문에 속성 이상에 특화된 포지션이라는 거죠. 제 생각엔 속성 이상 피해가 캐릭터의 딜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 캐릭들 모두 공격력에도 주요 스탯 표시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속성 이상 수치는 속성 피해로만 찹니다. 전기 속성인 엔비를 예로 들면 일반 공격의 3타까지는 물리 피해로 들어가고 4번째만 전기 피해라고 나와 있죠. 이 4번째 공격만 속성 이상 수치가 찹니다. 모든 공격이 속성 수치를 올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속성 이상 상태를 빨리 만들고 싶다면 캐릭터의 어떤 공격이 속성 피해를 주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속성으로 공격하다 다른 속성으로 공격하면 속성 표기가 바뀌는데요. 그 전에 쌓은 속성 수치는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속성 수치가 개별로 쌓이는 구조인 거죠. 현재 많이 쓰이는 파티 조합은 격파, 지원, 강공입니다. 격파로 그로기를 만들고 지원으로 버프를 준 다음 강공으로 폭딜을 넣는 식으로 전투를 하는 거죠. 이상은 딜러도 버퍼도 아니고 애매하다라는 평가 때문에 아직은 잘 안 쓰이는 추세인데요. 제 생각에 이상을 쓴다면 격파 자리에 넣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전투 실전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티 구성을 할 때 신경 써야 할 첫 번째가 특성이라면 나머지 2가지는 진영과 속성입니다. 진영은 캐릭터 이름 위에 나와 있고 속성은 특성 옆에 나와 있습니다. 속성과 진영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캐릭터의 추가 능력 때문입니다. 추가 능력 설명은 스킬 창의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데요. 파티의 자신과 속성 혹은 진영이 같은 캐릭터가 존재할 때 발동한다고 나와 있죠. 이 추가 능력 때문에 속성과 진영을 맞춰야 하는데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다만 파티 구성상 캐릭터의 추가 능력이 의미가 없다면 안 맞춰도 됩니다. 예를 들어 소우카쿠의 추가 능력은 파티원의 얼음 피해 증가인데 파티에 얼음 속성이 없다면 굳이 맞출 필요가 없겠죠. 이 추가 능력은 파티 구성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웃는 모양과 3분의 3 표시가 떴다면 3캐릭터 모두 추가 능력을 잘 받고 있다는 거고요. 못 받는 캐릭은 혼자 표정이 안 좋습니다. 캐릭터의 속성을 통일시키는 게 좋은지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캐릭터마다 다릅니다. 리카오는 얼음 피해 저항을 깎고 소오카쿠는 모든 파티원의 얼음 속성 피해를 증가시키죠. 이럴 때는 얼음 속성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죠. 이런 특정 속성으로 보는 이득이 없다면 모든 파티원의 속성을 통일시키는 것보다 다른 속성을 하나는 껴주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 이유는 혼돈이라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속성 이상 상태에 있는 몹을 다른 속성 이상 상태로 바꾸면
혼돈이 발동하면서 딜이 들어갑니다. 이상 상태 지속 시간이 10초니까 상태 이상을 발동시키고 10초 안에 다른 상태 이상을 발동시켜야 하는 거죠. 혼돈의 딜은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첫째는 기존의 이상 상태를 만든 캐릭터의 딜입니다. 30레벨인 물리 특성 캐릭이 만든 이상 상태에 혼돈을 띄우면 딜이 2000이 나오고 1레벨인 물리 특성 캐릭이 만든 이상 상태에 혼돈을 띄우면 200 정도밖에 안 뜹니다. 둘째는 기존 이상 상태의 남은 지속 시간입니다. 1차 이상 상태를 걸고 다음 이상 상태를 빠르게 만들수록 혼돈의 딜이 높아집니다. 이 혼돈들이 꽤 크기 때문에 속성을 무조건 통일하기보다 내가 쓸 캐릭의 패시브나 추가 능력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B는 핵심 스킬에 그록이나 에너지 관련만 있을 뿐 속성 피해 관련 옵션이 없죠. 즉 NB는 진영만 맞추면 되고 속성은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속성을 다르게 가져가서 혼돈들을 터트리는 게 더 이득이죠. 정리하면 격파, 지원, 강공으로 파티를 짜고 캐릭터의 특징에 따라 진영과 속성을 맞추면 됩니다. 파티 조합은 게임 초반부터 짤 필요는 없고요. 10레벨 중반쯤이 되면 초보자 뽑기로 S급 캐릭터를 하나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온 S급을 기준 잡고 1차적으로 파티를 짜면 됩니다. 그 전에는 1레벨 캐릭 아무거나 3개 써도 스토리 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엘렌이 있는 픽업 뽑기에서도 S급을 얻으면 최종적으로 파티를 완성해주면 됩니다. 지금 가장 좋은 조합은 엘렌이 있다면 엘렌 리카온 소오카쿠 조합입니다. 얼음 속성에 올인하는 조합이죠. 이번엔 전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스킬 종류를 알아야 하는데요. 글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지원 스킬은 빠른 지원, 패링 지원, 지원 돌격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공격을 받으면 우측 아래에 캐릭터가 빨간색 원과 함께 뜨는데요. 이때 쓰는 지원 스킬이 빠른 지원입니다. 상대 공격에 당하고 있을 때 커버해주는 스킬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오카쿠처럼 특정 공격으로 빠른 지원을 발동하는 캐릭도 있습니다. 다음은 패링 지원과 지원 돌격입니다. 몬스터가 금빛 모양으로 빛날 때 지원 스킬을 쓰면 다음 캐릭터가 나오면서 패링 지원을 시전하는데요. 이때 공격 버튼을 누르면 지원 돌격으로 이어나갑니다. 패링 지원은 반박자 빠르게 눌러줘야 잘 되더라고요. 캐릭마다 패링 지원이 아닌 회피 지원인 경우도 있는데 원리는 같습니다. 가끔 몬스터가 금빛이 아니라 붉은 빛을 뿜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지원 스킬보다 자체 회피를 쓰거나 무적기를 쓰면 좋습니다. 다음은 특수 스킬입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 특수 스킬과 강화 특수 스킬로 다르게 나가는데요. 전투 시 캐릭 피통 밑에 게이지가 있는데 이게 에너지 바입니다. 공격이 명중하면 에너지가 차는데요. 이 표시선에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면 에너지 바와 특수 스킬 창이 회색 표시로 뜹니다. 이때 특수 스킬을 쓰면 그냥 특수 스킬이 발동합니다. 에너지가 이 표시선에 도달하면 에너지바와 특수 스킬 버튼이 모두 반짝이는데요. 이때 특수 스킬을 쓰면 강화 특수 스킬이 발동합니다. 대부분의 캐릭은 강화 특수 스킬 사용 시 무적 상태가 되니까 방어 용도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강화 특수 스킬에 필요한 에너지는 스킬 속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콤보 스킬입니다. 콤보 스킬은 적이 그로기 상태일 때 특수 스킬, 궁극기, 일반 공격의 마지막 공격 등을 명중시키면 발동하는데요. 발동하는 순간 어떤 캐릭을 등장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콤보 스킬은 정예 몬스터를 상대로는 2번 보스 몬스터를 상대로는 3번 발동합니다. 콤보 스킬은 평타로 발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나도 모르게 클릭으로 공격을 하다 캐릭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싫을 경우 설정에서 콤보 스킬 마우스 클릭 선택을 빼면 키보드로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콤보 스킬은 대부분 무적 상태로 발동합니다. 다음은 궁극기입니다. 궁극기를 사용하려면 이 포인트가 3000이 돼야 하는데요. 젠존제의 특이한 점은 이 궁극기 포인트를 파티원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어떤 캐릭으로 궁극기를 쓸지 선택해야 하는 거죠. 보통은 딜러 역할의 캐릭이 궁극기를 쓰는 편입니다. 궁극기도 대부분 무적 상태로 발동합니다. 핵심 스킬은 캐릭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쓰는 캐릭의 핵심 스킬이 뭔지 전투 전에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티 구성은 많이 쓰는 조합인 격파 지원 강공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딜 메커니즘은 격파로 그로기를 만들고 지원으로 버프를 준 다음 강공으로 풀딜을 넣으면 됩니다. 파티 순서를 격파 지원 강공 순으로 배치하면 콤보 스킬을 쓸 때 오른쪽만 골라주면 돼서 편합니다. 전 격파는 리카온, 지원은 소우카쿠, 강공은 코린으로 파티를 짜보겠습니다. 리카온과 코린이 진영이 일치하고 리카온과 소우카쿠가 속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세 캐릭 모두 추가 능력이 발동됐습니다. 리카온으로 시작해도 되고 코린으로 시작해서 속성 수치를 쌓고 가도 됩니다. 전투의 1차 목표는 그로기인데 이때 두 가지 전투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격파 특성인 리카온 단독으로 회피를 써가면서 그로기를 발동시키고 그로기가 되면 콤보 스킬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지원 스킬이 아닌 회피 반격을 사용하고 속성 이상 수치도 쌓아줍니다. 그로기까지 11초가 걸렸네요. 콤보 스킬로 지원 특성인 소우카쿠를 부르고 다음으로 강공인 코린으로 연계해주면 됩니다. 다른 방법 하나는 지원 스킬로 그로기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캐릭의 지원 스킬 그로기 배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리카온의 회피 반격 그로기 배율은 168%인데 소우카쿠의 패링 지원 그로기 배율은 246%나 됩니다. 이는 코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격파 캐릭이 그로기에 특화됐지만 지원 스킬의 그로기 효율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 점 때문에 앞부분에서 격파 자리에 이상을 쓰는 게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회피 반격이 아니라 지원 스킬을 계속 써줍니다. 그로기까지 단 3초가 걸렸습니다. 격파 캐릭이 그로기의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닌 겁니다. 다만 이 방법은 어느 캐릭이 필드에 있을 때 그로기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하고 콤보 스킬을 써야 합니다. 소우카쿠가 나와 있을 때 그로기가 발동됐다면 평소처럼 강공인 코린을 바로 부르면 안 됩니다. 딜을 뻥튀기 하는 작업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콤보 스킬로 리카온을 먼저 불러 약체화 배율을 증가시켜 그로기 상태에서 받는 피해를 올리고 이후 다시 소우카쿠를 불러 버프를 먹여야 합니다. 정의 몹일 때는 이렇게 쓰면 콤보 스킬 2번을 모두 소모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지원 특성 캐릭들은 콤보 스킬로 등장하면 이후 빠른 지원도 발동시켜주기 때문에 코린은 이걸로 불러내면 됩니다. 다만 빠른 지원으로 넘어갈 때는 그로기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예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소우카쿠에서 그로기가 터졌으니 콤보 스킬에서 리카온을 부릅니다. 현재 그로기 배율 200%인데 리카온의 추가 능력을 쓰면서 배율을 235%로 늘립니다. 이후 소우카쿠를 불러 깃발 펼치기로 버프를 자신에게 부여하고 빠른 지원으로 코린을 부르면서 버프를 넘깁니다. 이 버프 넘기기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우카쿠는 콤보 스킬에서 깃발 펼치기를 시전하죠. 깃발 펼치기는 자신에게 공격력 10% 버프를 줍니다. 이후 콤보 스킬이나 빠른 지원으로 다음 캐릭이 등장하면 이 버프를 그 캐릭에게 넘겨줍니다. 즉 빠른 지원을 쓰든 콤보 스킬을 쓰든 버프를 넘겨주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깃발 펼치기를 썼을 때 버프 표시가 소우카쿠에게 떴다가 빠른 지원으로 바꾸니 버프가 잘 넘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딜러인 강공 캐릭 전에 지원 캐릭을 써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궁극기 게이지가 다 찼다면 이때 강공 캐릭으로 궁극기를 써서 최대 딜을 넣을 수 있겠죠.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파티 구성 방법과 전투 운영 방식만 숙지하시면 최고 전투 효율에 덤으로 화려한 액션까지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